남자가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한다. 다가갈수록 그는 더 차가워진다. 울기만 하고 이제 지쳤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 풍경을 크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자극적입니다. 남자를 손바닥 위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A. 그런 작은 악마 같은 건 나에게는 무리하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조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본능에 다가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뜻대로 되지 않는 여자가 남자를 끌어당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제멋대로라는 거야라고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야말로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하고 싶다는 남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여성, 즉 자신의 축으로 움직이는 여성은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의 초대는 전부 응해야 해,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는 게 예의야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사랑받는 여성은 항상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애태우게 하고 깊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제안에 항상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오늘은 혼자 천천히 보내고 싶어. 초대를 전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정이 있어서 못 가지만 또 불러줘라고 미소 짓는 것입니다. 부탁받은 것을 100% 들어주지 않고 일부러 70%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봤어. 완벽하진 않지만 봐줘라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바람이 전부 통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열어줄까라고. 그때 그의 안에서 싹트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불꽃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야말로 가장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만들어준 당신을 그는 잊을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으로 있어주세요.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한다는 최상의 매력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이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심리에는 정복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다가오는 여성보다 조금 거리를 두는 여성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차갑게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만나지만 다음에 꼭 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바빠라고 짧게 답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일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자는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들과의 시간을 유지하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즐기세요.
그가 모든 시간을 당신과 보내고 싶어 해도 가끔은 거절하세요. 미안해.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요청에 응하지 마세요. 그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당신은 편한 사람이 됩니다. 가끔은 미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것에는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세요. 그리고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될 때 답하세요.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세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세요.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더 존경받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눈질은 여성의 무기입니다. 당신은 곁눈질하는 여자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분명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백으로서의 곁눈질입니다. 사랑이란 손에 넣는 순간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본능에 깊이 뿌리 박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걸까? 그 애매함이 남자의 마음에 조용한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문득 바라보다가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 의외로 믿음직스럽네라고 가볍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손이 닿는 순간 미안이라고 부끄러운 듯 웃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렇지 않은 행동들이 그의 안에서 내 것을 좋아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답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그의 상상과 집착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떠도는 향기야말로 가장 남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말하자면 여러 남성에게 곁눈질을 보내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식이야말로 남자들을 진지한 모드로 몰아가는 불씨가 됩니다. 인연을 따라 방법을 바꾸는 부드러운 자세가 있습니다. 당신도 또한 누군가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답게 꽃을 피워주세요. 향기만 풍기며 끌리게 하는 것. 그것은 가벼움이 아니라 품격 있는 여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곁눈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곁눈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감을 보이면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더 끌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때때로 주어지는 불확실한 보상이 더 강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슬롯머신이 중독적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게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호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보다 때때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건가라고. 그 생각들이 쌓이면서 그는 점점 더 당신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곁눈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과 무관심을 번갈아 사용하세요. 어느 날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세요. 다음 날은 조금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냉정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눈 맞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짓고 눈을 돌리세요.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곁눈질 기술입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나? 왜 눈을 돌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터치를 사용하세요. 대화 중에 가볍게 팔을 터치하거나 어깨를 치세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계속하세요. 이런 작은 터치가 그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이 터치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남자에 대해 가끔 언급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커피를 사줬어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이것은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경쟁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곁눈질 기술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불확실한 상태로 두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답하지 않는 메시지가 남자를 쫓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는 게 좋을까, 읽고 무시하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답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고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빈 공간을 소중히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빈 공간, 즉 여백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마음의 거리감이야말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즉시 답장, 읽음 확인, 알림의 시대입니다. 바로 답하는 것이 정의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기다리게 됨으로써 타오르는 생물입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도 바로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읽음 표시를 남긴 채 일부러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입니다. SNS에 게시해도 DM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착했지만 답하지 않는다는 행위에 그의 안에 있는 망상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답이 안 오는 걸까? 뭔가 화나게 했나? 설마 다른 남자랑? 이렇게 당신에 관한 이미지와 감정이 그의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단순한 방치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조용한 자립의 자세를 보여줬을 때
그는 당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절묘한 거리감이 가장 신뢰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답하지 않는 그 단 몇 시간, 그 사이에야말로 그의 욕망과 사랑이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한 통신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온도를 전하는 간접적인 목소리입니다. 즉시 답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빈 시간. 그것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휘젓고 그리고 가장 끌어당기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답장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즉시 답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가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얻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항상 사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바쁠 때는 바쁘고 여유가 있을 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쁘지 않아도 바로 답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답장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답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늦추는 것의 또 다른 효과는 긴장감 유지입니다. 항상 바로 답이 오면 대화는 일상이 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언제 올지 모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을까? 답이 올까? 내 메시지를 봤을까라고. 이 생각들이 그를 당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론 너무 오래 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며칠씩 무시하면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다. 바로 답하지 않지만 그날 안에는 답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균형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나 긴급한 것에는 바로 답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바로 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늦게 답하면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지루합니다. 가끔은 바로 답하고 가끔은 늦게 답하세요. 그 불확실성이 그를 더 끌어당깁니다. 갭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좋아지려면 항상 솔직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솔직함은 중요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남자에게 자극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계속 쫓고 싶어지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전하는 방법이야말로 갭이라는 조용한 매력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유지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애에서도 바로 본질입니다. 미소만으로는 얕아지고 침묵만으로는 멀어집니다. 밝음과 그늘, 강함과 약함. 그 양쪽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여성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꼼꼼한 사람으로 믿음직스러운 당신이 둘만 있을 때만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밤이 있어라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모두 앞에서는 밝게 행동하는 당신이 밤 차 안에서 툭 오늘은 좀 외로웠어라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당신을 아주 조금만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자기만이 특별한 곳에 닿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일면을 자기만의 비밀로 가지고 싶어하는 생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두 가지 얼굴을 아주 조금 타이밍 좋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빛과 그림자 양쪽이 있어야만 사물은 성립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밝음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 꼼꼼함 속에 보이는 여림. 그것들은 모두 당신 매력의 깊이입니다. 남자는 모든 것이 보이는 여성보다 아직 다 알지 못한 여성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조용한 갭. 그 순간의 흔들림이 그의 연심을 흔들고 계속 당신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갭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갭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갭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강하고 차가워 보이는 여성이 작은 동물을 보고 눈이 반짝이면 그 갭에 끌립니다. 항상 밝고 활발한 여성이 가끔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갭에 끌립니다. 갭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예상치 못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인 것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것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갭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미지를 파악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차가워 보이나요? 따뜻해 보이나요? 강해 보이나요? 약해 보이나요? 그 이미지에 반대되는 면을 가끔 보여주세요. 다음으로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갭은 항상 보여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보여주면 갭이 아니라 원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갭은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원래 있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잘 보여주지 않는 면을 가끔 보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만 보여주세요. 갭의 효과는 희소성에서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는 자기만 아는 특별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특별함이 그를 당신에게 더 끌리게 만듭니다. 미소와 눈물은 최강의 두 얼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반대로 힘들어도 계속 웃으려고 무리한 경험은 없나요? 남자라는 생물은 신기하게도 밝은 여성에게 끌리고 약함을 보여주는 여성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좌우의 손, 사랑하는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합장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과 약함, 밝음과 애절함. 그 양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제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웃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직한 여자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안아주었으면 했어요. 그분이 오래 사귀던 남자에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소만 알았던 그는 놀란 듯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지? 지금 처음으로 진짜 너를 본 것 같아. 그리고 그의 마음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를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조용히 소중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것은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향한 특별한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농담에 당신이 활짝 웃었을 때 그 미소가 꾸민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안심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면 그는 그 표정을 몇 번이고 떠올릴 것입니다. 평소에는 밝게 웃고 있는 당신이 어느 날 문득 외로워 보이며 고개를 숙이는 것. 계속 꼼꼼한 당신이 가끔은 기대도 되라며 살짝 기대어 오는 것. 이 진폭이야말로 남자에게는 지키고 싶은 충동과 놓치고 싶지 않은 애정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미소와 눈물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양쪽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여성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소도 눈물도 거짓 없이 보여주는 사람에게야말로 사람은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웃어주세요. 그리고 눈물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잡고 놓지 않는 진정한 매력인 것입니다. 미소와 눈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가질까요? 먼저 미소에 대해서입니다. 미소는 가장 보편적인 긍정적 신호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행복해집니다. 남자가 여자의 미소에 끌리는 것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웃는 미소는 더 특별합니다. 내가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농담에 웃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웃기만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웃는 사람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진짜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낍니다.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눈물은 미소와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눈물은 취약함의 표현입니다. 남자에게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약해도 괜찮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나를 믿고 있다. 그녀에게 내가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또한 눈물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남자는 약한 것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울면 뭔가 해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눈물도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울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적으로 울면 신뢰를 잃습니다. 진심으로, 가끔, 자연스럽게. 이것이 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미소와 눈물의 조합이 강력한 이유는 갭 때문입니다. 평소에 밝게 웃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 충격적입니다. 그녀도 힘든 순간이 있구나, 완벽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발견이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나에게만 보여줬다는 사실이 특별함을 만듭니다. 슬쩍 도움 요청으로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분명 지금까지 혼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기대는 건 패일지도 몰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부디 잊지 마세요.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부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득 보여주는 작은 불안이나 도움의 신호는 상대에게 기쁨이자 존재의의 그 자체입니다.
어떤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립한 여자로 있으려고 했어요. 일도 스스로 해내고 여행도 혼자 다니고 연애에서도 기대지 않고 부담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래서 관계가 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무심코 옆에 있던 그에게 이거만 들어줄래라고 웃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쿨하게 대하던 그가 갑자기 부드러운 얼굴이 되어 짐을 받아들었고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그 한마디에 이 사람 날 필요로 해주는구나라고 느꼈어. 이때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지받는 것은 남자에게 의무가 아니라 자랑이라고.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의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는 것. 감정 조절을 그에게 맡기는 것. 이것은 남자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쇠를 못 찾겠는 아침에 좀 당황하고 있는데 찾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매일 답장에 고민돼서 의견 좀 들어도 될까? 그렇게 아주 조금만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는 당신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신뢰와 존중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밝히고 가르침을 밝히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타인의 빛도 받아들여도 좋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불을 빌리는 날이 있어도 됩니다. 남자는 완벽한 여성보다 문득 의지받았다고 느끼는 여성에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에게 의지함으로써 그의 안에 있는 보호 본능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 이 사람에게 필요로 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를 진짜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근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났어. 이 한마디만으로 그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마음 어딘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최대의 애정 표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보호 본능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오랜 역사 동안 남자는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울 때 남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필요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도와줘라고만 말하면 막막합니다. 이거 좀 들어줄래? 이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은 후에는 고마워. 덕분에 도움됐어라고 꼭 말하세요. 그러면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요청하지 마세요. 항상 도움을 요청하면 자립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끔, 정말 필요할 때만 요청하세요. 그래야 그 요청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것을 요청하면 부담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가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되세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나요? 나 그렇게 특별한 여자 아니야. 더 화려하고 예쁜 사람이 선택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남자가 마음속으로 떠날 수 없게 되는 여성이란 미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입니다. 현대의 남자들은 밖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1. 인간관계, 기대와 압박. 항상 갑옷을 입고 강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나날 속에서 그들이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무방비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기쁨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힐링이자 회복의 장소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어떤 여성보다도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경영자로 항상 수십 명을 이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완벽하고 당당한데 집에 돌아오면 소년처럼 행동하고 아내 앞에서는 일절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그냥 그가 뭘 말해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으니까 이제 저한테서는 아무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의견이 달라도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어서 와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차를 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남자의 마음은 훌쩍 풀려갑니다. 연애에는 드라마틱한 고조도, 열정적인 밀당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남자가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만약 항상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면 부디 조금 힘을 빼세요. 상대에게 완벽함을 너무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당신 스스로가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매력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자비의 형태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공기나 침묵으로 상대를 감싸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한 형태라는 생각입니다. 연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너무 말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기를 두르는 것. 그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고 하지만 마음은 확고한. 그런 여성에게야말로 남자는 진심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심감이란 무언의 부드러움. 싸우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공기. 당신 안에 그 공기가 있다면 그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도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장소를 당신으로 정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라는 안심 피난처의 힘을 믿어주세요. 사랑받는 여성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지는 여성으로. 그 조용한 존재야말로 남자가 일생을 바치고 싶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에서의 압박, 사회적 기대, 경쟁.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울면 안 되고, 약해 보이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원하는 것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갑옷을 벗고 쉴 수 있는 곳. 약해도 괜찮은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당신이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 힘들어할 때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힘들었겠다. 고생했네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것이 압박이 됩니다. 완벽한 남자친구, 완벽한 남편이 되라는 기대.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그대로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싸우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 그런 환경에서 사람은 안심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편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다 그를 비판해도 당신만은 그의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를 위해서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런 존재가 되면 그는 어디에 가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당신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떠날 수 없게 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조금 자극적인 말을 사용했지만 이야기의 근저에 있었던 것은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매력이란 피부 노출이나 계산된 말이 아니라 문득 보이는 여백, 무심한 시선, 부드러운 침묵 속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세 부리지 않고 때로는 기대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체가 남자에게는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아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리액션도 완벽한 미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그에게 유일무이한 힐링과 매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랑에 지쳐 있다면 내일부터 더 부드럽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이 되세요. 모든 요청에 응하지 말고 자신의 축을 가지세요. 곁눈질은 매력입니다. 확실한 답을 주지 말고 적당한 애매함을 유지하세요.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답하세요. 갭을 보여주세요. 예상과 다른 면을 가끔 보여주면 더 매력적입니다. 미소와 눈물 둘 다 필요합니다. 밝음과 약함 양쪽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작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세요. 그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신을 소중히 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진정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 곁을 남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